보통 이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랄 때는 잠을 많이 자면 키가 큰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실제로 사실입니까? 예, 지금 같이 유의물을 보시면 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운동을 할 때와 숙면을 취할 때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중에 활동할 때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요. 숙면을 취할 때는 성장 호르몬은 9시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밤 12시에 최고치의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새벽 4시까지 분비하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취할수록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키가 잘 크게 되는 것이죠. 네. 아이들이 밤에 야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는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더라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많은 음식은 야식은 꼭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이가 착한 어린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네요. 보통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키가 많이 큰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클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치료 전에 3, 4cm 정도 크던 애들이 치료 첫 1년에 10cm 정도, 그 이후 2, 3년 동안은 7cm에서 9cm 정도 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전에 성장 속도가 느릴수록, 치료 전 뼈 나이가 많이 어릴수록, 그리고 살이 찐 경우에 성장 호르몬의 치료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성장 호르몬 임상 결과를 보면 이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성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저신장증과 가족성 저신장증, 터너 증후군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성 저신장증이 큰 문제 없이 키가 작은 경우인데 평균 치료 전에 4.4cm 정도로 연간 성장 속도가 체크되던 것이 치료 1년이 되면 8.2cm 정도로 평균 2배 정도 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성장판은 14에서 16세에 닫히기 때문에 10세경까지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다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성장판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이 여부를 판단한 후에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어떻게 맞는 건가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요즘 부작용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신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일주일에 6번, 그러니까 6일을 맞은 후 하루를 쉬는 방법으로 매일 취침 전에 피하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피하 주사를 하는 부위는 같은 부위를 계속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위팔, 장단지, 엉덩이, 복부 등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맞게 되며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은 크게 근육통 및 관절염, 주사 맞은 곳이나 몸에 미약한 부종,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나 발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압 증가로 인한 두통 등이 올 수 있는데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종이나 발진은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쉽게 낫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치료를 중지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통은 치료를 중지하면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흔한 부작용 외에 걱정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세포 증식으로 인한 점의 확대, 대퇴골단 탈구, 당뇨병, 종양 재발, 백혈병 등 듣기만 해도 되게 무서운 병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점의 확대는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퇴골단 탈구나 당뇨병은 거의 보고된 것이 없고요. 종양 재발도 재발할 가능성은 종양이 있던 환자나 없던 환자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백혈병도 백혈병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발병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FDA와
WHO에서 공인된 아주 안전된 약으로 거의 부작용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은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다가 언제까지 이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원하는 키가 될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키가 크지 않을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가 않을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키를 측정하여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으면 성장판이 다쳤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중지하는 것인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첫 1년이 치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1년간 치료를 한 후에 효과가 크게 보이는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치료를 1년 정도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2009년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5,000명 이상, 그리고 83년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봤을 때는 누적 통계로 3만 명 이상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실제로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이런 통계를 내지 않고 실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2~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경을 하고 나면 키가 잘 안 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여자아이들이 초경하는 시기는 대체로 뼈 나이 기준으로 12에서 12.5세에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애들은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되고 2에서 3년 정도 성장한 후에는 성장판이 다쳐서 더 이상 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경을 하고 나면 2~3년 뒤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래보다 초경이 빠르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성조숙증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남자아이들 같으면 보통 남자아이들은 겨드랑이 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2~3년 뒤로는 키가 안 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자아이들도 그런 경우에는 조숙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조숙증 환자의 95%는 여자아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농구와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키가 잘 큰다는 말을 하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물론 성장판을 자극하는 점프를 많이 하는 농구, 축구, 달리기 등을 하면 당연히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란 것은 일주일에 4에서 5회 한 번 하면 20분에서 3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농구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농구를 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정도 하루에 20~3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태권도나 유도 등 이렇게 성장판이 손상될 수 있는 격투기 쪽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단신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옛날 어른들이 콩나물 먹으면 키 많이 큰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저희가 말할 때는 보통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크게 없고요. 보통 편식은 안 하고 무엇이든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요 유무를 같이 보시면 우리가 보통 기초식품군으로 이런 5가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 및 무기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단백질이나 칼슘, 무기질 등이 키가 큰 데는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식습관을 기르려면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편식을 피해야 하고요. 군것질은 조금만 해야 합니다. 칼로리가 높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고루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군것질은 조금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콜라나 커피, 홍차 등의 카페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초콜릿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이 올라갈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대표적인 키 큰 음식은 우유, 콩, 고등어 등 이렇게 10가지를 보통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유만
계속 많이 먹는다고 키가 크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것보다 좀 더 많이 먹으라는 것이지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키 크는데 좀 방해가 되는 습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있나요? 키 크는데 방해되는 습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야식을 먹는다든지 네. 인스턴트 음식. 그 네, 정도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사실 몸매 관리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다 뭐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성장에. 당연히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게 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키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좋지 않지만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좋지 어릴 때부터 너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 키가 작아서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조금 적당히 먹는 예.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키가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20%에서 30% 정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잖아요. 예.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키는 이전에는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키는 노력 여하에 따라 클 수가 있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식을 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성장판이란 것은 만 14에서 16세가 되면 다치기 때문에 아이가 10세가 지났는데도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은 경우는 반드시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여서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더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는 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도 더 클 수 있다는 발표 보고도 있습니다. 항상 키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키가 작으면 위축되거나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들 많이 하셨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작은 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TV메디컬 208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